이 이야기는 금방 욱해버리는, 쉽게 성을 내고 많은 분들이 욱하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길을 붓다의 깨침에서 풀어보려는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 높이 솟은 산줄기에 둘러싸인 고요한 마을 곁에는 크게 자라난 늙은 나무들이 빼곡한 숲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숲 한편에는 시리타라 불리는 슬기롭고 오랜 다금길 걷는 님이 조용히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시리타는 오랜 세월 붓다의 깨침을 익히고 마음 챙김을 깊이 닦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슬기를 나누어 주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멀리까지 퍼져 있었고 여러 골칫거리를 짊어진 이들이 그의 일깨움을 구하려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르나라는 젊은이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몹시 감정 기복기 심해서 아주 작은 일에도 금세 욱해버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카르나의 잦은 욱함으로 힘들어했으며 그의 불만 가득한 태도는 마을의 평온을 깨뜨렸고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카르나 자신도 속에서 솟아오르는 성질을 주체하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시리타가 전해주는 깨우침이 자기 속 화를 다스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챙김을 배우러 가겠노라 결심했습니다. 카르나가 시리타의 작은 거처를 찾아갔을 때 시리타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그의 어려움을 온전히 들었습니다. 카르나는 제 욱함은 어떻게 해야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리타는 차분한 목소리로 일러주었습니다. 당신의 욱함은 다른 이나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생기는 듯 싶지만 그 뿌리는 바로 당신 속에 있습니다. 욱하는 느낌이 일어날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스스로 고를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시리타는 카르나에게 스스로의 속마음을 살피는 길을 떠나보자고 권했습니다. 둘은 나란히 손을 맞잡고 마을 안을 조용히 걸어나갔습니다. 가는 길에 여러 사람들을 마주치며 여기저기서 자잘한 다툼이나 예기치 못한 일을 겪게 되었지요. 한 번은 마을 장터에서 아이들 무리가 카르나에게 부딪혀 그가 막 마련한 새 옷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당장 불길처럼 화가 치밀어 오르려는 순간 시리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도록 일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속에 이미 욱하는 불씨가 있으니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늘 괴롭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리타는 길가에 서 있는 한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요, 이 나무를 보세요. 거센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지만 나무의 밑동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당신의 속마음도 이 나무 같아져야 합니다. 바깥에서 닥치는 일은 바람 같은 것이니 흔들림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만 그 흔들림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그라드는지를 알아차리세요. 당신 속 욱함은 아이들의 행동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당신 마음 안에 있던 화의 씨앗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 씨앗을 찾아 없애지 않으면 언제나 마음이 뒤흔들릴 거예요. 시리타는 이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카르나여, 욱하는 느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랍니다. 그것은 지난날의 마음 아픔이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 눌려있던 바람이 뒤섞여서 지금 눈앞의 일로 폭발하는 거지요. 욱함이 올라올 때마다 그 순간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곧 스스로를 알아가고 자라나는 길입니다. 시리타는 카르나에게 욱함을 억누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욱함이 전해주려는 말을 알아차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욱하는 느낌에는 목소리가 있어요. 거기엔 불공정이나 실망, 괴로움이나 무력감 같은 게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욱함이 생길 때마다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세요.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지를 파고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까닭이 당신 바깥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음을 알아차리세요. 이건 스스로를 살피는 길이며 바뀌어가는 첫걸음입니다. 하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카르나가 자신의 욱함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점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자 시리타는 그에게 또 다른 깨우침을 건넸습니다. 느낌이란 건 날씨 같아서 끊임없이 바뀝니다. 맑은 날도 있고 거친 비바람 치는 날도 있지요. 욱함이라는 느낌도 그와 같아서 왔다가 또 사라집니다. 그 흐름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냥 잠잠히 지켜보면 됩니다. 시리타는 카르나가 떠올릴 법한 의문을 느꼈는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욱함을 고요히 지켜보면 당신은 느낌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욱함이 다가와도 더는 당신을 휘어잡지 못할 거예요. 욱함이 올라와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마음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욱함을 고요히 지켜보는 건 그 느낌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을 흘려보내며 한편으론 배우는 일입니다. 이는 마음이 무르익고 한결 펼쳐지는 과정이지요. 그러고 나서 시리타는 조용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욱함을 고요히 바라볼 수 있게 되면
당신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그 잔잔함은 당신의 움직임과 말 한마디에 스며들게 마련이에요. 다른 이들을 헤아리고 보듬는 마음이 깊어져서 이웃과의 사이가 좋아지고 서로를 알아주게 될 겁니다. 이는 당신 한 사람의 평온에 그치지 않고 둘레에도 평온을 퍼뜨리게 될 힘을 품고 있어요. 욱함에 휘둘리지 않고 지낼 수 있을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곁에 있는 이들에게도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뒤로도 카르나는 날마다 시리타 곁에서 속마음을 살피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서 욱함이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냥 지켜보면서 자기 느낌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욱할 때마다 곧바로 숨을 가다듬고 그 느낌이 무엇을 말해주려 하는지, 어떤 불편이나 두려움, 마음 떨림에서 왔는지 살폈습니다. 또 그 느낌의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를 되짚었습니다. 이런 익힘을 거듭하면서 카르나는 차츰 자기 느낌을 가누는 길을 배워갔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서 욱함이 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부정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게 중요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카르나는 스스로 바뀐 모습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하찮은 일에도 곧바로 발끈하곤 했으나 이제는 좀처럼 욱하지 않게 되었고 다툼 속에 휘말릴 일도 줄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잔잔한 평온이 깃들었고 다른 이들과의 사이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전에 욱하던 카르나가 이렇게 달라진 게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카르나는 시리타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님이 주신 깨우침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저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저는 마음의 고요를 알게 되었고 그 고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시리타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욱함을 넘어서게 된 마음은 붓다의 깨침으로 빛난 마음이지요. 당신은 스스로 마음의 빛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 빛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 앞으로 당신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카르나는 계속 시리타에게 배움을 이어갔고 어느새 그 자신도 또 다른 이들에게 속회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바람을 품게 되었으며 마침내 그들을 돕는 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음이 바뀌면 한 사람뿐 아니라 그 둘레 사람들과 마을 전체에도 밝은 물결이 전해질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붓다의 깨침이 간직한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욱함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저 불씨를 건드리는 계기가 될 뿐입니다. 내면을 바라보고 마음을 열 때 우리는 욱함을 뛰어넘어 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붓다의 깨침을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오늘도 고맙습니다.